탑층 집돌이인 미스터 루프탑입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데스크는 어떤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데스크 셋업을 위한 5가지 책상 배치 방향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벽 부착 방식, 창문 앞 또는 창문 옆 배치, 대면형 데스크. 공간의 구조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죠. 또한 같은 공간 안에 놓여있는 동방 가구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배치가 한정적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동안 여러 사이즈의 책상 크기와 공간의 구조에 따라 몇 가지 데스크 배치를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요. 책상 배치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배치 방향에 따른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나면 아무래도 응용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질 높은 데스크 테리어가 가능하더라고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가지 책상 배치 방식과 방향의 장단점들을 파악해보고 유명인들은 어떤 책상 배치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책상 배치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3가지인데요. 문, 창, 벽의 위치입니다. 출입문은 등지고 있으면 불안한 심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배치일 겁니다. 창은 채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든든한 벽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용도와 효율성이 크게 좌우되고요. 이외에도 가구나 전원 콘센트의 위치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문, 창, 벽 3가지 기준점에 따른 책상 배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많이 선택한 벽 부착 방식입니다. 저도 맥북 책상은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도 소실적 초창기 때에는 벽 부착 데스크를 사용했었네요. 공간에 들어왔을 때 문은 하나, 창은 한두 개지만 벽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4개가 가용할 수 있는 조건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포용성이 가장 큽니다. 든든한 벽은 안정감이 있고 넓은 벽면은 수납, 장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죠. 또한 데스크 위에 복잡한 배선들을 벽 쪽으로 매립해버리면 선 정리도 쉽고요. 창 배치와 달리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독서실 책상같이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사실 책상 배치에서는 집중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구력입니다. 벽 배치 책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시야가 막혀있기 때문에 꽉 막혀있는 답답함이죠. 집중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루함과 답답함 때문에 그만큼 빨리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칸막이로 막혀있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보다 노트북 들고 스타벅스에 가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겠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가끔 시선을 돌려 쉬어갈 수 있는 그림이나 액자, 거울을 벽면에 걸어주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뻥 뚫려 있는 바닷가나 멋진 풍경에 창문 그림이나 사진이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는 창이 데스크 측면에 위치한 창문 옆 배치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꼽히는 배치 방식인데요. 벽 부착 배치에서 발생되는 답답함을 측면의 창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자연광의 채광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에너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정면이나 후면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직부광은 시야나 모니터에 여러모로 방해 요소가 되지만 측면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은 직광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측면광이라 편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창문 앞 배치입니다. 윈도우 PC를 사용하는 제 책상도 창문 앞 배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풍수 지리학적으로는 시선이 밖으로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직부광을 정면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기운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그닥 좋은 배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현 시점에서 저희 환경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배치 방식이 되었습니다. 직광으로 인한 눈부심은 우드 블라인드로 차단을 하였고요. 특히 창문 앞 배치를 좋아하게 된 건 바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채광 상태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일조량이 변하기 때문에 공간에 머무는 동안 지루하지 않아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데스크에 앉기 전 창을 열어 외부에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면 기분이 좋아지니 창을 여닫기에도 용이하고요. 창이 정면에 있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 경우는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덕분에 시선 차단이 되어 별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모니터 후면이 그닥 세련되고 깔끔한 마감은 아니기 때문에 시야각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창문 앞 배치가 이를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벽을 등진 대면형 배치인데요. 흔히들 높은 자리에 계신 회장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 CEO용 배치라고도 하죠. 벽을 등에 지고 데스크 앞에 공간을 확보하여 앉은 상태에서 대면형 대화가 가능한 배치입니다. 책상 뒤에 든든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견고한 벽은 안정감을 주기에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가장 이상적 배치로 꼽힙니다. 후방이 열려있거나 문이 등 뒤에 있으면 불안감에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직장운과 학업운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완책으로 후방에 벽을 세우고 싶다면 책장이나 파티션으로 가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선에 방해 요소가 없어 답답하지도 않고 대면형 대화도 가능하며 공간에 들어왔을 때 든든한 벽 배경 데스크에 앉아있는 가장 우아한 비주얼을 연출할 수 있어 권위와 안정감을 보여주기에도 최적화된 배치입니다. 측면에 자연광을 접할 수 있는 창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축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독립적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컴퓨터 주변 기기들의 배선 정리가 난관으로 작용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회장님들은 복잡한 주변 기기 대신 그냥 심플한 모니터 하나, 노트북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분들이라 깔끔한 선 정리는 용이하겠죠. 저도 사실은 이 배치를 1순위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닥 세련되지 못한 모니터의 뒤태와 어지러운 케이블들 때문에 결국은 차선책이었던 창문 앞 배치로 선택했습니다. 향후 후면 디자인이 멋진 모니터로 기변을 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배치이기도 해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1순위로 도전해볼 만한 배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을 등지고 배치하는 창문 뒤 배치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면형 배치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뒤에 창이 있다면 벽이나 책장과 다르게 자연광이 모니터를 비추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연광과 신선한 외부 공기를 가까이 접할 수 있어 채광과 환기가 불리한 배치보다는 분명 선호되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도 창을 등진 대면형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7개의 책상 중 하나를 선택해 집무실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중 많은 대통령들의 선택을 받았던 책상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레졸루트 데스크인데 트럼프도 이 책상을 선택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 앨런 머스크 아들의 코딱지 사건으로 현재는 C&O 데스크로 교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트럼프 책상 위에 빨간색 버튼은 핵무기 발사 단추가 아니라 콜러 호출 버튼이란 점도 흥미롭습니다. 참고로 피해야 하는 배치 중에 출입문을 등진 배치 외에 출입문과 가까운 배치도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출입문과 밀접해 있으면 외부 기운이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외부 소음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적 해석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비에 나쁠 건 없으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1번 가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리를 잡는 가구에 따라 나머지 가구들의 위치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데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면 책상을 첫 번째로 자리 잡고 나머지 가구들은 순번을 정해 후순위로 배치하면 좀 더 쉽게 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침대와 함께 있는 공간이라면 침대 다이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책상과는 거리를 두거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각도에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의 구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기운이 잘 맞는 방향과 선호하는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융합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배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책상 배치의 장단점들도 사소하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